금융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금융회사 비용이 너무 높아서 재테크 실패하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그렇게 썼. 네, 안녕하세요. 차이 에듀케이션의 황희철입니다. 차이 에듀케이션인데 또리와 봄도 항상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촬영 장소가 같거든요. 얘네는 혼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3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뭐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기준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더라 라는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7단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수입입니다. 수입. 제가 뭐 이거 저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 성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잘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어느 구간이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을 많이,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거나 장사를 잘해서 수입을 많이 늘렸거나, 아니면 뭐 재테크를 잘했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재산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계는 수입을 늘려랍니다. 제가 책에는 감히 이렇게 했었어요.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너 50년 이렇게 해도 갑자기 뜬금없이 수입을 늘려라, 이렇게 이제 반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제 책에서 적게 벌어도 라는 의미는 많은 분들이 수익과 상관없이 이미 많이 버시는 분들, 아니면 평균치 이상을 버시는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번 돈을, 네, 금융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금융회사 비용이 너무 높아서 재테크 실패하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그렇게 썼던 거고요. 반대로 뭐 그런 게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수입이 늘면 늘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재테크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늘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아주 반듯한 직장은 반듯했죠. 근데 저는 파견직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연봉 800으로 시작했던 저 같은 사람도, 근데 노력을 했더니 연봉이 뭐 10배 또는 20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었고요. 뭐 지금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연봉 800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수입을 늘리는 건 참, 네, 되게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래서 투잡을 뛰는 방법도 있고 야간에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자기만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것을 키워가시는 방법인데, 그것도 물론 그걸 찾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네, 항상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잖아요. 전 지금도 사실 그 부분에선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노력하고를 반복해서, 뭐 사진도 1000장 찍으면 1장 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어떤 컨텐츠, 나만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도 그렇게 1000개를 던져서 하나 건지는 게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네, 안쓰럽고, 네,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도전을 안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수입을 늘려라입니다. 그래서 늘리는 방법은, 네, 뭐든지 다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수입이 있으면 지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수입이 늘면 늘수록 지출도 느는데, 이 지출을 통제하는 것 또한 돈을 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아껴 써라, 절약해라, 이건 아니라고 저희가 진지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네, 이 지출을 통제해서 버는 한도 내에서, 네, 저축을 한 한도 내에서 쓰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는 뭐가 돼요? 세 번째 단계가 저축입니다. 그 돈이 남아요. 그래서 적금은, 네, 금리에 투자해서 옛날처럼 뭐 고금리 시대가 아닌 이상, 네, 금리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쌓을 적자, 그래서 내 월급의 일부, 자그마한 돈일지라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래서 월급이 정말 티끌이긴 해요. 아무튼 네, 그런 돈들을 모아서 쌓아서, 네, 일단은 종잣돈을 만드는 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네, 갖고 있으면서 소득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유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금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계속 들어오게 하는 단계. 그래서 이때는 소득자산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요. 내 자산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소득자산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에도 나오는 그 거위를 농부가 배를 쪼개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 자산관리란 네, 거위의 배를 가르듯이 재산을 한꺼번에 늘리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거위를 지켜가면서, 즉 거위는 원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위를 지켜가면서, 원금을 지켜가면서 알을 낳아주는 거위의 마리수를 늘려가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한 마리를 처음에 만들 때 좀 어렵지만 이걸 2마리, 3마리 만들다 보면 나오는 알의 개수가 늘어나고요. 수익이 그러면 증대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마리수를 늘려가는 게 이제 시간이 단축되면서 빨라지면서 이것을 복리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네, 원금을 잃지 않는 매매 차익을 노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주식 아니면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단계를 지키면 원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는데 원금 잃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뭐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거래를 안 한다는데 거래를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주식을 하는데 원금을 잃지 않을 수 있냐? 안 판다고요? 아유,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사고 팔아야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네, 시청자분들도 1억이 있고요. 저도 1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해요. 근데 시청자분들 1억을 가지고 다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원금을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1억을 가지고 뭐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고 거기서 나온 이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다 잃어도 이 원금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 차익 구간, 그래서 이걸 저는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매매 차익 구간은 그래서 5단계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원금도 잃지 않고, 그죠? 지금 당장 수익도 나고, 수익률도 높여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이 1, 2, 3, 4, 5단계를 거치면서, 네, 소득자산 구간에서 실물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넘어가시면, 네, 이제 매매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단계를 지키는 것이, 원칙을 지키다 보니 단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산 관리라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부예요. 기부는 돈을 벌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이 없어도 또 순간순간 벌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니면 그냥 자기 삶을 또 이렇게 헌납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기부는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회적 책임이구나.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보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그걸 착한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인지를 해서 이제 그거는 7단계 중에 0단계. 그래서 어떤 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은 네, 돈이 수입이 없어도 가입하잖아요. 네, 태아 때도 가입하고 또 죽을 때는 또 상속을 위해서 가입하고 그래서 보험 상품도 돈이 많고 적음, 그 다음에 수입이 있고 없고가 아닌, 그죠? 내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이 기부와 보험은 0단계로 해서 총 7단계긴 한데 1, 2, 3, 4, 5는 단계로 간다면 나머지 그 0단계 2개는 내 시작과 동시에 계속 유지되는, 이렇게 해서 자산관리 7단계가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자산관리법은요 3원칙을 지키면서 단계별로 가다 보니 3원칙 7단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꼭 반드시 성공하는 네, 재테크를 하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